안녕하세요. 국풀국어 방위원장 김병규입니다. 오늘 저희 방산중학교 내신과 관련돼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내신 담당하시는 김승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풀국어 송파방위원 중2 담당 강사 김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방산중 관련된 기초적인 사항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산중은 지금 학교 시험이 좀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까? 방산중의 경우는 이제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학년, 특정 학기 때 중상이나 중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3개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중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A 등급도 비율상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것도 2025학년도 1학기 기준이고요. 1학년은 현재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2,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학년은 평균이 87.7점이었어요. 그리고 비율도 55.9%고요. 3학년이 약간 이례적인데 평균이 77.7인데 비율이 24.8% 이렇게 나왔어요.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서술형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나오는데 네.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은 안 나오고 객관식의 경우였는데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분석을 좀 몇 가지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과목도 한번 봤어요. A 비율을. 그랬는데 이제 작년 1학기 기준으로 이제 주요 과목이죠. 네. 수학은 13.4%, 그다음에 영어는 21.5, 과학은 심지어 10.7. 그래서 10%대에 있는 다 것도 낮았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난이도를 이번에 좀 올려볼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국어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를 추측해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에서 이제 요 A 비율이라는 건 이제 중간과 기말을 합쳐서 나오는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말고사 시험에서 좀 점수가 아이들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국어 시험이 3일차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3일차 2교시였기 때문에 이제 과학도 이렇게 나오고 수학도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이미 1일차, 2일차에서 멘탈이 많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혼났다. 네, 그리고 어렵지 않더라도 사실 이게 언제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성적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시험을 보게 되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분위기가 풀어져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중간고사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문법 문제가 중간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네. 학생들은 이제 어떤 학년, 어떤 학기든 문법이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좀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라면 이제 수행평가를 조금 깐깐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약간 등급대가 이제 A를 받는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학교였다라는 걸 볼 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좀 학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가주면 사실 좀 예측 가능한 네. 학교가 되니까 좀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자사 등록고를 아이를 지망시키고 싶어 한다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좀 성적 관리가 가능한데 가끔씩 이렇게 튀는 구간이 나오면 네. 조금 이제 예측이 불가능해지니까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이 학교 방산중학교 시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 등급이라고 할 때는 객관식, 서술형,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등급이 책정이 되는 건데 지금 방산중은 객관식 문제가 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나요? 네, 객관식도 이제 1학년과 3학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7문항 정도예요. 30문항 이하로 나오고요. 전부 객관식 유형으로 나오고 이제 보기를 참고하는 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네네. 보기 문제라고 하는 건 왜 흔히 모의고사에서 보이는 유형이잖아요. 네. 보기를 참조하여 문제를 푸시오 이런 문제인데 이제 이 보기에 보통 배경 지식이나 관련된 다른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작품이 나오기도 해서 그 선지와 지문을 좀 연결하고 그걸 보기와 융합시켜서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좀 수능형 문제처럼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능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보통 다른 학교의 경우는 이제 단일하게 시가 하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작품을 엮어서 가나다에서 뭐 네. 현대시 세트처럼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은 모의고사형으로 나오지 않나 싶은 경우가 있고요. 뭐 사자성어나 어휘 문제도 사실 작년 1학년에 나왔기 때문에 종종 출제가 되고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좀 미시적인 부분을 잘 보았느냐 거시적으로 네네. 이런 내용이다가 아니라 요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암기를 했는지 읽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네요. 네. 생각보다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기가 나오거나 다른 작품과 묶어서 읽게 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내신으로만 대비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이제 평상시부터 좀 모의고사에 관련된 훈련 이런 것들을 쌓았던 친구들 즉 국어 능력 자체를 높이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일단 큰 학교로 보이고 그리고 사자성어나 어휘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의 시험으로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상시부터 국어적인 훈련을 조금 해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서술형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수행평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교도 뭐 마찬가지로 수행평가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혹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특징적이라는 부분은 이제 독서 활동의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네.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이제 포트폴리오나 독서 활동 이제 모든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독후 활동, 뭐 독서 활동의 경우는 뭐 비중이 높으면 15% 정도인데 30%까지 가져가요. 상당히 높네요. 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 네네. 그래서 이제 1학년도 독서 활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어요. 서술형, 논술형으로 30% 배점을 가져간다. 그리고 2학년도 이제 독서 활동 30, 3학년 1학기는 이제 독서 활동 20, 2학기는 독서 활동 30, 전부 다 서논술형으로 이제 명시를 해주셔서 네네. 독서 활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행평가 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지필고사에서는 선원수령이 없지만 네. 수행평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뭐 모방시 창작하기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그건 말 그대로 원래 있는 시를 뭐 리메이크? 맞습니다. 이제 그런 1학년의 경우가 이제 1학년 1학기가 보통 비유와 상징을 가장 먼저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비유도 써보고 상징도 써보고 해서 모방시라는 말 그대로 좀 다시 그거를 써보는 그런 간단한 수준이라서 아이의 창작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좀 익숙해져 봐라 네네네. 라는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의 느낌으로 네. 이런 수행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좀 국어 운영이 약간 저는 듣다 보니까 국어 운영이 약간 재밌네 라는 네네.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자, 일단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방산중학교 같은 경우 뭐 좀 다채롭게 지금 수행평가나 내신 문제 같은 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학교에서 A등급 혹은 그걸 넘어서서 100점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문제가 까다로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실제로 문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는 편이긴 해요. 네네네.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일단 시험이 평이하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왜냐하면 시험이 평이하면 선생님께서 수행평가에서 변별력을 보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일단은 시험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아두고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행평가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활동, 특히 이제 서술형, 논술형이 30의 배점을 가지고 가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집중해서 이제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책을 읽고 그걸 써야 되는 활동은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부터 꾸준하게 읽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글을 바르게 쓰고 뭐 문장을 바르게 쓰는 연습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야 뭐 기본적으로 점수가 좀 잘 나올 것 같고 이 학교도 이제 학습지나 이런 것들 좀 나눠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출제가 되나요? 네, 학습지의 경우도 이제 뭐 엄청 많이 나눠주시는 학교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좀 파일을 따로 만들라고 하실 정도로 좀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한 5-6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꾸준히 챙겨서 사실 그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요점 정리식인 프린트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쭉 이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하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학교 내신은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도 이제 저희 방산중 내신 친구들이 좀 성적이 괜찮았어요. 네네. 그게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실제로 정규 내신 끝나고 따로 남아서 주말에 한 경우도 있었고 평일에도 불러서 클리닉을 했었는데 성적이 많이 올랐었고요. 방산중의 경우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확실히 이제 글을 쓰는 연습, 서술형, 논술형의 그 수행평가에서 네. 논술형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을 쓰는 연습을 좀 평상시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수행평가를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점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수행평가나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거 좀 꼼꼼하게 챙겨서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득점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방산중에 관련된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